그러면 이 경제적 자유라는 게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재무제표예요. 이 재무제표는 뭐냐면 로버트 기요사키의 대부분의 책들에서 나오는 게 캐시플로우의 중요성을 얘기하거든요. 현금 흐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로버트 기요사키가 몇몇 사람들이랑 같이 팀을 이뤄서 만든 보드게임이에요. 이 보드게임은 부루마블 같은 건데 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재무제표라는 거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경험하고 해보면서 이제 저는 이 캐시플로우 보드게임의 딜러인데 이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같은 캐시플로우 보드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 같은 이제 게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뭘 중요시 하냐면 잘 보시면 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월급을 받아서 자산소득을 더하면 총수입이 돼요. 총수입. 여기에다가 총 지출을 빼고 나면은 이 돈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경제적 자유라는 건 뭐냐면 월급 말고 자산소득. 이 자산소득을 영어로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고요. 이 자산소득에 해당하는 게 부동산, 특허권, 인세 등 사업체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 내가 일해서 버는 소득 말고요. 내가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이 지출보다 많으면 경제적 자유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자산소득이 총 지출보다 크다면 당신은 주의 경주를 탈출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다람쥐 쳇바퀴를 벗어난 걸 경제적 자유라고 해요. 경제적 자유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게 내가 지출하는 것보다 더 크면 그게 경제적 자유인이에요.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한 달에 총 지출을 200만 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201만 원을 번다? 그러면 나는 경제적 자유인이에요. 나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자책 파이프라인이라는 강의에서 왜 이 얘기를 하냐? 여기 보시면 자산소득에 인세가 들어가 있어요. 인세. 인세 뭔지 아시죠? 나 안다 1번, 모른다 2번. 네, 아시죠? 알고 들어오셨죠? 이런 뭐 책이나 어떤 저작권에 관한 것들이 인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자책을 파이프라인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좀 더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패시브 인컴, 자산소득, 자산소득, 내가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는데도. 그리고 또 하나,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이 눈덩이 효과가 뭐냐면 나는 그냥 눈을 뭉쳐가지고 굴렸는데 얘가 점점 알아서 굴러가면서 점점 커져. 이게 눈덩이 효과예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겨울에 눈 많이 올 때 눈 뭉쳐서 눈싸움도 해보고 눈사람도 만들어 보셨죠? 그러면 내가 이 눈덩이를 굴리려고 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눈덩이를 뭉쳐야 되죠. 그러면 이 눈덩이를 천천히 뭉쳐야 될까요? 빨리 많이 뭉쳐야 될까요? 천천히 하는 거 1번. 빨리 해야 된다 2번. 빠르게 많이 해야 된다 2번. 천천히 만들어야 된다 1번. 네, 이용주 대표님 1번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분들 고민하고 계세요? 네, 고민 중이신가요? 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을 뭉쳐요, 눈을. 그런데 천천히 뭉치면 어떻게 되죠? 내 손에서 녹아버려요. 그리고 눈을 빠르게 많이 가져와서 뭉쳐야 그렇게 많이 가져와서 뭉쳐도 쪼꼬매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눈덩이를 처음에 뭉칠 때에는 빠르게 많이 뭉쳐야 돼요. 그래야 혼자 굴러갈 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눈덩이 효과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일부예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고요. 혹시 이 드라마 보신 분 계실까요? 나 본 적 있다 5번, 나 처음이다 6번. 네, 본 적 있으세요? 음, 어,
이웅진 대표님은 처음이시고 홍경희 대표님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이 장면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이거 같이 한번 보실게요. 박세로이 어쩌실 생각입니까? 어쩌긴. 요즘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좀 해볼까요? 대학의 아버지를 잃고 전과자. 보통이면 무너질 텐데 버젓이 잘 살고 있지. 목표 갖고 온 놈이 무서운 법이라면서요. 그래. 놈은 언젠가 단반면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지도 몰라. 그러니까요. 위협이 되기 전에 제가 딱 그 정도다. 예? 일을 해서 돈을 번다. 잘 보세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래요. 왜? 다음 단계가 있지. 다음 단계요.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고 투자가 될 수도 있다. 방법이야 많아. 그 차이는 바로 이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야. 성실하게 끈질기게 일을 했다. 보통 사람들이나 대단한. 네, 여기까지. 와, 저는 이거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너무 소름이 돋아요. 어, 아까 잘 보셨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방법이 있대요.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 그거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될 수도 있어. 하면서 방법이야 많아. 여기에 달려 있어. 이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제가 카운트다운 3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답이 없으면 그냥 안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기억 안 나세요? 일단 넘어갈게요. 네, 궁금하시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프라인 우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 분? 나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안다. 그리고 들어봤다. 1번. 나는 파이프라인 처음이다. 2번. 처음이세요. 2번. 네. 1번. 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예전에 두 명의 물장수가 있었어요. 한 마을에 2명의 물장수가 있었는데 그 물장수가 수원지에서 마을까지 물을 길러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물장수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양동이를 들을 수 없을 때가 오면 어떡하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혹은 내가 아파서 다쳐서 이 양동이를 들을 수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난 돈 못 버는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양동이가 깨져버리면 그럼 물을 담을 데가 없잖아. 날씨가 폭풍우가 쳐서 못 나가면 그 돈을 벌 수 없잖아.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했던 한 사람이 일을 하고 남은 시간마다 계속 수원지부터 마을까지 땅을 파서 파이프라인을 계속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본 다른 물장수가 비웃고 놀렸어요. 야, 너 지금 왜 쓸데없는 짓 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일해야지. 아니, 지금 쉬는 시간이니까 쉬어야지. 너 지금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 이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수도꼭지를 한번 딱 트니까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이프 라인을 만드는 거를 비웃고 그렇게 비난했던 그 사람이 너무 민망해진 거죠. 그리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걸 바로 파이프 라인이라고 해요. 내가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파이프 라인이라고 한 게 여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라는 말이 뭐냐면 한 개의 파이프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1,000개의 월급 봉투보다 낫다고 했어요. 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파이프라인 한 개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파이프라인이 생기고 계속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되는 거니까 1000개 월급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